지난달 11일 오후 경북 영천시의 한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는 3.5톤 트럭 앞쪽으로 차로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빨간색 원통형 물체가 보입니다. 트럭 운전자는 이 낙하물이 차 아래로 충분히 지나갈 거라고 생각한 듯 피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합니다. 이 트럭이 낙하물 위를 지나는 순간 다른 차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트럭이 갑자기 크게 휘청이더니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며 1차로 쪽으로 밀려옵니다.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는 넘어진 트럭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뒤따르던 차량은 결국 트럭에 부딪히고 맙니다. 사고 제보자는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 당한 사고인데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못 찾으면 손해를 다 떠안아야 할 상황이라 대신 제보했다며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보신 분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오자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 이 낙하물은 교량이나 터널 공사 등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라거나 유압 실린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제조 번호를 보면 찾을 수 있다는 등의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후 사고 제보자는 댓글에 실린더 제조 번호가 있다고 해 거래처 사장님께 전화드렸더니 경찰이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았다고 한다며 낙하물을 피하지 않아 보상은 100%는 못 받지만 그래도 찾아서 어느 정도 받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철제빔을 가득 채운 화물차가 좌회전을 합니다. 몇 번 덜컹거리더니 무게중심을 잃고 철제빔이 와르르 쏟아지는데요.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찔한 영상입니다. 당시 화물차를 뒤따르던 운전자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서 철제빔을 피할 수 있었다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끔찍한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화물차 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탈을 방지하는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덮개 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조치하고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 3차로에 철제 코일을 실은 화물차가 보입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철판 코일이 화물차 위에서 굴러 운전석 쪽을 들이받은 뒤 떨어져 옆으로 달리던 차량 옆면을 강타합니다. 차량은 크게 휘청였지만 운전자가 급히 중심을 잡고 차를 세웠습니다. 코일은 도로에 떨어진 이후에도 수백 미터 앞까지 계속 굴러갑니다. 이런 강철 코일은 무게만 20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일이 차량 바로 위에 떨어졌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순간입니다. 실제로 작년 5월 충북 보은군 당진 영덕고속도로에서 13톤 강철 코일이 화물차에서 굴러떨어져 일가족 4명이 탄 승합차를 덮치는 사고가 나 8살 아이가 숨지고 어머니도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화물차에서 떨어진 코일에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자 올해 4월부터 코일 등을 실은 화물차의 경우 적재물의 이탈 방지, 즉 고박 기준을 강화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흰색 승합차의 한쪽 면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차량 뒷좌석 누군가의 심장을 연신 마사지합니다. 지난 14일 충북 보은 당진 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적재물 사고 현장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차량 오른쪽에 앉아있던 아버지와 오빠는 살아남았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만 6세 여아는 사망. 운전을 하던 아이의 엄마는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고속도로 정체 중 발생했습니다. 앞서 달리던 가해 화물차가 정체된 고속도로를 뚫고 앞질러 가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했고 결국 적재함 속 13톤짜리 핫코일이 뒤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 지붕 위로 그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틀 뒤 숨진 아이의 이모가 쓴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숨진 조카의 죽음을 알릴 수도 없는 절절한 심정을 담은 청원글에는 아직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원에 하루 만에 5,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날아와 박히고 구르고 꽂히고 뚫고 이런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약 2배에 달하지만 2019년 적재 불량으로 단속된 차량만 8만여 건에 이를 정도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10만 원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미한 법적 처벌 역시 문제입니다.
사망 사건이 발생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실제 처벌은 1년에서 2년이 고작입니다. 경찰은 60대 화물 차량 운전기사를 입건하고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저희들은 의문점에 대해서 다 명백히 규명할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사를 해야 되니까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순찰차를 타고 서울 강변북로에 들어갔습니다. 부서진 시멘트 벽돌을 가득 실은 2.5톤짜리 트럭이 앞에 나타납니다. 벽돌은 천이나 그물망 같은 안전덮개 없이 위태롭게 실려 있습니다. 덮개를 안 씌웠네요. 저게 만약에 도로에 떠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대형 사고를 유발할 것 같은데요. 순찰차가 따라붙었습니다. 서행하세요. 순찰차 따라오세요. 갓길에 세운 트럭으로 가봤습니다. 적재함 위로 수북하게 올라올 만큼 벽돌이 쌓였습니다. 직접 들어보니 부서진 벽돌 끝은 흉기처럼 날카롭고 그 무게도 상당합니다. 급정거 혹은 급회전을 하다가 벽돌이 떨어진다면 다른 차량에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럭 기사는 양옆에 널빤지만 대놓았을 뿐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싣고 갈 때는 덮개를 씌워야 돼요. 또 고정 장치를 해야 되고요. 다른 단속 현장, 공사 폐기물을 잔뜩 실은 트럭이 갓길에 서 있습니다. 쇠파이프와 철근이 뒤로 쏟아질 듯 위험하지만 안전망이나 덮개는 전혀 없습니다. 적재함 뒤로 한참 튀어나온 철제 구조물을 싣고 질주하는 트럭. 차량 높이의 2배 정도 되는 화물을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하는 트럭도 많습니다. 관리하는 자동차 저용도로에서만 하루에 5건 이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덮개를 안 덮거나 끈으로 묶었지만 가볍게 느슨하게 묶어서 이게 떨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적재물이 다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엔 트럭에 실려있던 쇠파이프 수십 개가 급정거와 함께 앞으로 날아가 앞서가던 승합차의 뒷유리창을 관통했습니다. 2달 전엔 울산 신영교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철제 구조물이 날아들었습니다. 매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는 40여 건, 수거되는 화물만 연간 25만 개가 넘습니다.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8%, 일반 교통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난해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방이 막힌 폐쇄형 적재함을 만들거나 덮개로 포장하는 등 단단히 고정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낙하물 사고, 불량적재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